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응원의 댓글은 감사하고요. 어찌됐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건, 부족함이 있겠죠. 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전달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대선 재료죠. 대선 테마로 잠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보시면 이평선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이게 차트를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나오죠.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단기적으로 얘기 드렸죠. 고점이 낮아지고 안 좋은 패턴이다. 그래서 한 번 더 깰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보시면 그 밑단에서 이제 한번 받쳐주긴 했는데 되게 불안한 신호로 받쳐줬죠. 그러고 나서 대선의 끝맺음으로 이제 정책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반등을 줬습니다. 갭을 띄고 반등을 줬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모든 이평선들의 이제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들에도 저항을 맞으면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밑단의 하방에 대한 에너지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매수세도 그렇고 공매도도 많이 들어오고 종목별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하방이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거기 맞춰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그 어중간한 이렇게 몇 프로 떠 있는 장에서도 어중간한 금액이 돼버려요. 종목별로는 지수 1%다 얘기 드렸죠. 코스피 1%면 코스피 1%면 정말 종목별로는 2%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정말 퍼센트에 한 3% 정도씩 움직인다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단도 떠 있는 게 꽤 많아요. 이게 코스피 지수로 2.6%, 3%로 가정하면 종목별로는 5%에서 10%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아니라면 그 10%도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구간이니까, 한번 지금 같은 좀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는 항상 이게 지수단 꼭 맞춰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바닥적인 그 신호, 다시 한번 2600포인트나 257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는 신호를 확인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좋아요.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게 추세가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를 좀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2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 어떻게 보면 힘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하신 것들을 잘 트레이딩 하시면서, 종목별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회복된 거, 예를 들어 원전주 같은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권이나 본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빨리빨리 트레이닝 하라는 말씀입니다. 종목별로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죠. 자동차 안 좋죠. 그런 식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하단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매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 섹터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지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지수 체크를 꼭 필히 하시면서 그날 좀 매수나 매도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코스피가 만약에 약해지면 코스닥도 밑단을 깨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약하고 주저앉으면 코스닥도 따라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대가 안전한 자리대는 아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얘기 드렸던 게 매매 동향이 썩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단기적 보면 코스닥은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을 올려주고 있죠. 고점을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대응을 하시려면 840포인트가 밑단이 아니라 당장 지금 흐름대로 봐가지고 요 추세대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추세대 정도로 보셔서 같이 코스피 지수 밑단과 함께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한번 그어놔 보시고, 지수대가 맨날 바뀌니까 한번 맞춰서 이게 우상향으로 바뀌어줄 수 있고, 915포인트를 뚫어주는 신호가 다시 한번 나와주는가가 중요합니다. 포지션으로 그래요. 매매 포지션으로 이렇게 한번 지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또 갖고 왔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삼성 SDI를 추천드렸던, 그러니까 좀 밑단을 보자 했던 금액대가 지금 금액이거든요. 그죠? 여기 금액대예요. 여기 금액대가 여기죠. 체크가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깨질 수 있고, 충분히 여기까지 일단 보자라고 드렸던 금액대가 지금 다다른 거죠. 다다른데 이미 깨졌죠. 딱 여기 부근대가 일단 다다른 거죠. 부근대 보시면 더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보시면 여기 단하고 여기 단 정도 되거든요. 당장 해줄 수 있는 자리대가, 멈출 수 있는 자리대는 여기 대인데, 여기 대에서는 일단 멈춰 있는 거죠. 여기 딱 부근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자리대 모아가는 시작대 금액을 여기로 본 거죠.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좀 이렇게 U자형이든 뭐든 가겠다라고 본 건데, 그건 차트적인 얘기고, 시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시장으로 보면
지금 이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기차 완성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자체가 박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하면서 정말 이 강도가 강해진 거죠.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밑단도 또 깨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대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대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그 이제 그 2차 전지가 매출을 내면서 영업이익을 내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게 증명됐던 그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이 밑단은 여기 밑단이 깨지면 여기거든요. 39만 원. 근데 39만 원까지 온다라는 얘기를 온다 안 온다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추측해 보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정말 장기화돼 가지고 정말 그 원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죠. 기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주가가 못 갔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전기차를 생산하려는 원자재 때문에 공급이 안 됐어도 못 간다 그러면 또 충분히 39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그런 거 시장을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 지표만 보면 충분히 더 빠질 자리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보시면 반등이 너무 약했죠. 반등이 엄청나게 약하게 나왔고 정말 잠깐 횡보 하락이다. 그러면 대칭을 비교해봐도 충분히 빠질 자리가 있다. 지금 만약에 빠진다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빠지는 그 빠진 각도만 보면 딱 지금 저점 40만원대까지도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하락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불가능은 없구나. 안 빠질 것 같아도 끝없이 내려가는구나. 정말 인기 종목도 내려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기서도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대죠. 자리대긴 한데 오히려 정말 안전하게 2차 전지를 보시려면 좀 이렇게 뉴스 체크도 하시면서 55만원대가 돌파되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놀아줘야지 정말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업황에 따라 다르게 빼고 넣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방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방 중에 잘못 잡으면 끝없이 내려가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계속 개인 매수세가 2차 전지 싸다고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가를 더 하방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이죠. 원전인데 요즘에 이제 원전이 엄청나게 핫했죠. 저도 이때 공유는 드렸습니다만 이미 떠가지고 못 보죠. 그래서 여기 돌파된 여기 돌파 위에서나 보시자로 드렸고 너무 이렇게 세게 한 번에 뚫어주고 갭을 띄우고 날아가 보고 하니까 솔직히 매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이제 보유 중이신 분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원전이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나만 또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만 소외돼가지고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전 사야 되나? 그런 심리가 맨날 작용하거든요. 그런 심리들이 투자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 내가 사는 구간은 이미 매물대가 되는 거죠. 이미 매물대 자릿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점에 내가 이 긴 기간을 버텼다도 아니고 돌파됐을 때 추격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그 흐름 속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내가 이제 뭐 개인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든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은 지금 사기에는 엄청나게 힘든 구간대가 돼버립니다. 잠시만요. 이거 연결이 자꾸 좀 연결이 좀 접촉이 미러링 접촉이 좀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보선 파워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이제 침착하게 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가능하고 단타 자릿대를 찾으면 분명 거래 가능하고 합니다. 그럼 지금 예전 건 다 지워놓고 예전에 봤던 거 지워놓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지금은 여기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깨져버리면 이거 또 추세 무너지고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여기 때가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섣부르게 매수는 되게 위험합니다. 여기 금액대가 지켜주는다고 한들 여기에서 횡보라고 다른 이평선들이 기다리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매물 소화를 필요하든 매물 소화하는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강하게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계속 간다 그러면 보유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수익 내면서 봐야 되는 보유자의 영역인 거지 신규 매수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굳이 신규 매수 자리를 보신다면 5,000원 후반대까지 열려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액대가 아니면 정말 똑같은 좋은 섹터 종목으로도 힘들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원개발이고 우원개발 들으면서 보선 파워텍 보충 얘기 또 하나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우원개발이 제가 작년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은 아실 텐데
정책주로 건설주는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봤던 것들이 HDC 현대산업개발도 있었고 뭐 코오롱 글로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봤는데, 정말 그 기간 동안 HDC 현대산업개발 박살났죠. 저도 손절하고 나왔다 얘기 드렸어요. 박살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세가 나오고 죽고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말 그대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또 본 겁니다. 장기화되면서 정책주로서의 힘을 쓰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대선 기대감에 주택 그 공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준 건데, 지금 이것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차피 똑같이 정책주로 부동산은 맞아요. 똑같았거든요. 공약도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수급도 경기 민감주니까 또 섹터가 맞겠죠.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간다 그러면 건설주도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 맞는데, 마찬가지로 급하지 않게 보셔라. 왜냐면 지금 건설주들 막 상한가 엄청 나고 엄청 돈이 쏠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금액대를 설정하고 보시란 얘기예요. 보시더라도 급하지 않게. 자, 보시면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5,200원대가 지지되는가를 확인하고 보셔야 되는 게 1차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빠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 무너지고 조정받은 다음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서 내가 매수를 영역을 체크해놓고 보시는 거고,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바닥에 사서 정말 잘 노리신 분은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똑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똑같은 게, 고를 때 시장에 빠짐 밑단을 먼저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나눠서 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정책주로 부동산은 좋고 좋을 거야 라는 좀 믿음을 가지면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가능한 거죠. 요거는 물려서 물타기라기보다 내가 지지대를 체크해 놓고 분할적으로 접근하겠어라는 공략법인 거지, 요거는 이제 물타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자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5,200원대 금액대에서 뭐 아니면 5,200원대 아니면 여기 5,000원 초반대에서 300만원 정도를 사시다가 여기 더 밑단이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더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분기 정도 가져가 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저점에서부터 좀 경기 민감주와 이런 그 정책주에 힘이 입어서 조금 가져가 본다든가, 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선 파워텍도 엄청나게 급등하니까 정말 그 우리 그 윤 당선인의 그 정책이었죠. 정책주였죠. 정책 섹터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간 것들이 내가 소외되고 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당에서 정권을 잡았다면 이렇게 튀어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그렇죠. 오르더라도 덜 올랐겠죠. 원전이 공약했던 게 완전 갈리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원전주가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창출되는가는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에 또 갈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에 시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재미없는 구간이 나와요. 왜냐, 시세가 분출되고 나면 어떤 시세가 나오냐 또 차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력이 다 털어먹고 가느냐 아니냐 이런 걸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또 길어지겠죠. 왜냐면 당장 창출돼 가지고 원전이 수출되고 엄청나게 막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정책이 바뀌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눌림 조정도 짧게 오고 다시 한번 재차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섹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재료인가, 지금은 어떤 힘으로 가고 있는가, 거래 대금과 거래 그 강도도 체크해야 되고, 체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놓고 묻어놓은 것들이 아닌 건 빠르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대응하면서 주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T 로보틱스고, 사실 이 친구도 처음에 이 상한가 나왔을 때 윤 당선인의 좀 이렇게 좀 힘입어서 올라간 것도 있어요. 왜냐면 뭐 또 인맥이죠, 인맥. 정책주 정치 테마로 사실 로봇주이기도 하지만 윤 후보와 뭐 사회이사가 연이 있다 뭐 이런 뉴스 뛰면서 상한가를 보냈는데, 그래서 일단 힘이 있게 거래대금도 들어와주고 하니까 보고 있다 이거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8,400원, 500원이 최근에 왔었죠. 최근에 와가지고 담아볼 수 있는 금액대가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보시면 내가 이걸 나눠간다 라고 하면 분할적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당장은 이렇죠. 그러면 1차, 2차를 나눠보신다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왜냐, 아직은 로봇주가 말 그대로 시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충분히 마찬가지예요. 정책주 앞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다 라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인데, 기대감은 말 그대로 시장이 무너지거나 섹터에 돈이 빠져버리면 바로 흘러내립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영업이 성장주에 반영돼서 정말 우상향하고 로봇주가 투자가 들어가면서 성장이 눈에 띄는가가 시작이라는 거죠. 2차전지 보시면 똑같아요. 2차전지가 기대감으로 올랐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수주가 나고 영업이익이 반영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슈팅이 났던 거거든요. 하지만 성장주의다 보니 원자재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림목이 있었지만 전쟁 때문에 더 심한 눌림목이 오고 있는 중인 거고, 성장주가 성장을 멈추면 주가는 주춤하거나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시면 똑같아요. 카카오가 네이버가 급등하고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부터 우선 가냐라고 보기엔 힘들고요. 말 그대로 반대로 이제 하방은 좀 멈추겠구나로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정책주로 정부의 그 규제로 빠져나갔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누르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튀어 올라준 거고, 이제 바닥에 빠짐을 멈추는 거지 우상향으로 다시 가느냐는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T로보틱스는 금액대를 설정해 놓으셔라. 왜냐, 언제든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 싸게 산 것들은 묻어가면 됩니다. 싸게 산 것들은 항상 묻어서 그냥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더 고점대나 저항대 팔았다가 좀 눌리면 다시 사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신규 매수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신규 매수가. 그래서 항상 금액대가 닿을 때 정도만 사보시라. 그래서 그 인포뱅크도 그랬고 T로보틱스도 그랬고 안 올 것 같은 금액이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지대를 체크해 놓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단기 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깨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 체크해 놓고 보셔야지 힘들어지지 않는다.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특히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피어스를 갖고 왔는데 보성 파워텍 같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전주 얘기죠. 원전주가 큰 시세가 나왔다가 얘도 큰 시세 나왔죠. 큰 시세 나왔다가 엄청나게 긴 재미없는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참 접속이 자꾸 좀 원활치가 않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선이 또 상태가 안 좋아졌나? 보시면 자꾸 끊기네. 보시면 되게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조정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지켜줬던 박스대 반등할 수 있던 되게 중요한 자리였죠. 여기서 시세가 나왔고 반등했던 자리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충격을 좀 더 그거 하고 요즘 이 바닥 신호 같은 신호도 나왔죠.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 피어스를 보시려면 38,000원 구간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깨지 않으면 가장 좋죠. 깨고 내려왔던 거 다시 회복해 줬으니까. 그런데 차트적인 얘기보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황 얘기입니다. 두산 피어셀은 수소 전지를 다루는 말 그대로 수소 테마의 대장이죠. 대장인데 이렇게 올랐던 거는 분명히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싸게 사신 분들인데 최근에 사셨던 요때 사신 분들은 다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신 분들은 계속 정말 주가가 못 가고 지지부진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큰 시세가 분출된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저점과 바닥과 추세를 보고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속 모니터는 하지만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 기준 조정 계속 거치고 있는 거죠. 거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갖고 내려가겠느냐라는 얘기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친구가 시간 투자하고 싸게 모으면 올라갈 섹터인가, 그런 걸 먼저 보고 종목을 선별하시고 섹터 선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로봇 같은 걸 얘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그 차량용 반도체 종목을 계속 얘기 드리죠. 왜냐? 얘네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니까. 그러니까 물려도 그런 거에 물려라라는 얘기를 드렸고, 두산 피어스 되게 힘들어요. 주주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도 그렇고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시장도 그렇다. 그런데 수소 산업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묻어가든 장기 투자라든 정말 이거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은 일단 시간적인 거를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 피어스 같은 종목은 정말 주주를 힘들게 하는 종목인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 정말 힘들게 시간을 죽이니까. 주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계속해서 죽이니까. 이러면 주주들이 정말 피가 마르고 정말 포기 상태가 돼요. 아마 요럴 때죠. 그러니까 요렇게 큰 박스를 봤을 때, 근데 또 마찬가지로 큰 박스 봤을 때도 나름 또 수소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좋게 보시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가야 되지 이제 매수가 또 되는 거죠. 매도가 나가는데 매도가 안 나가면 이렇게 한 번씩 깨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 횡보를 주고 기간을 줘도 한 번씩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깬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장의 문에서 빠졌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주포가 금액 평단가가 여기 밑이라면 때로는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반등도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 보시면
의도대로 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을 정말 투매를 일으켰다. 이 긴 시간에 있던 사람들의 정말 심리를 꺾어서 투매를 일으켜서 이래도 안 팔래? 라는 공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약오르지하고 올라와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밑단 다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런 기간 시간 투자하고 못 가는 섹터들을 주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특히 그래요.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산 피어스를 신규로 내가 수소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38,000원, 31,000원대를 보고 일단 또 모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갑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말 그대로 보성 원전주처럼 뭐 정말 안 갈 것 같이 다 꺾어 누르고 횡보하고 각 틀어 버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되긴 폭발한다는 거죠. 그동안 매집이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능한 섹터일까라는 이게 성장 가능 섹터인가? 투자 가능 섹터인가라는 걸 많이 추려온 거예요. 아까 예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그냥 그 개걸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죠. 그냥 미니 박스 그리면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건 더 이상 밑으로 깨고 있진 않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죠. 개인 매수세가 여기에서 마저 털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더 까질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요. 이미 세력이 정말 여기에서도 이렇게 크게 고점에서 다 해먹고 나갔다라고 본다고 얘기 드렸죠. 본다라는 거죠. 이미 고점대에서 이렇게 3번이나 꼬리를 달면서부터 신호 나왔고 추세 하락으로 갔다. 거래량도 계속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업황이 흘러온 것이고, 사실은 기관 외인들도 굳이 말씀드리면은 얘네는 시간이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제가 물려있는 평단가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하지만 얘네들하고 우리들은 다른 게 뭡니까? 자금력이죠. 얘네들은 위에 1,000만원 물려있어서 밑에 5,000만원 사면 돼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일단은 보시면 아직도 이 긴 하방 추세를 확인하고 싶긴 합니다. 이 하방 추세가 어떻게 또 한번 꺾어 내려가는 원동력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건 정말 바닥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봤던 금액은 보고 싶은 그 세력의 금액은 9,500원대 부터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는 섹터고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만 아직 매수 시도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원대부터도 조금씩 뭐 말 그대로 20% 10%씩 모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항상 이렇게 설정해 놓은 금액대가 아니면 대응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원대 1,500원 정도 아니면 9,500원 정도 아니면 매수하지 않겠다고 보기 때문에 어중간한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뭔가 신호가 나오면 또 괜찮겠죠. 근데 아직도 신호가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포착된 것들이 요것도 매집봉으로 보인다는 거죠. 매집봉으로 보인다. 이게 뭐 지분 좀 교환이 있긴 했지만도 요것도 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도 이것도 매집봉이다. 이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주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바닥권에서 나온 것들은 특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가 되게 의미있게 또 돌파를 해줬죠. 의미있게 돌파를 해줬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단 예전에 참 이게 오랫동안 얘기 드렸고, 저도 마지막 시그널을 이때 드렸습니다. 27만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여라, 물려있던 것도 줄여라라고 얘기 드렸던 게 27만원 단위죠. 왜냐면 정말 이때도 공매도도 있고 거래량도 적고 뚫어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운 구간이다 계속 얘기 드렸고, 저도 SK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면서 트레이딩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밑단과 윗단을 계속 확인하고 매도와 매수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좀 고점대에서 매도, 저점대에서 매수 영역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지금 구간대는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박스로 보시라 얘기 드렸죠. 박스, 항상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26만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26만원 단.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칭으로 보셔도 그렇죠. 요만큼 딱 대칭 봐도 한 26만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구나. 근데 26만원 돌파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평단가에 따라서 26만원 부근인 분들은 좀 축소도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3만원 중반쯤이 돌파된 자리죠. 여기가 저항이었다가 돌파된 자리죠. 돌파된 자리 계속 공유를 못 드렸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였는데 저항대를 뚫어 올리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윗단이 당장 열려있는 상황입니다만 항상 주가는 오르기만 할 수는 없죠. 오름과 눌림이 반복되다 보니 마찬가지로 초기 매수 하기에도 이게
이게 정말 바닥이라면 지금도 초기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23만 5천 원 구간도. 하지만 좀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평단가가 조정이 되지 않은 것들은 평단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항상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바닥이니까 여기다가 1,000만 원 살 건데 1,000만 원 사고 여기가 이탈되면 잘라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단에서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긴 싸움이 될 거니까. SK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볼 단계는 아니죠. 볼 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적정 주가 받고 다 뭐 SK 뭐 합병한 거 흡수 받으려면 사실 SK는 그 정말 그 대선 공약 때 많이 그 얘기했던 코스피 지수가 4천 5천 가면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당장은 되게 한정적인 돈으로 움직이는 우리 K 주식이라면 그렇게 밑단을 보실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저가에 사서 모아서 항상 대응을 해가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아가는 투자 하면서 보셔야 될 종목이니까 단기에 흐름에 너무 급하게 뭐 신호다 뭐 간다 이렇게 해서 가실 건 아니다. 왜냐면 저항대 엄청 많이 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르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많은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이라는 종목이죠.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장기적 빠졌던 거 다 인정하고 좋고 다 좋습니다. 자, 바닥에서 상승을 줄 수 있는 신호 하나 이렇게 매집봉 나와줬고 바로 추세를 돌려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간단하게 금액만 봐서 여기가 돌파됐죠. 2,100원대가 지켜주고 한다 그러면 우선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나 체크해 놓고 보는 거죠.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즉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이 하방을 꺾고 여기서 단기 박스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길어질 수 있는 설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사더라도 2,4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돌파돼야지, 2,500원대가 돌파돼야지 정말 좀 이렇게 진득하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은 일단 멈춰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락은 멈춰지는구나. 그러면 횡보 아니면 상승인데 좀 상승에 좀 거래량도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네 라고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겁니다.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얘기 드렸죠. 최근에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매집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량 나간 것도 괜찮대서 특징적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 바닥으로 보지 않는다 얘기 드렸죠. 단순 바닥 바닥 오니까 사고 뭐 오면 파세라기보다 요건 바닥을 잡아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렇게 다르게 얘기 드렸죠. 이것도 한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능성을 두고 보는 거죠. 무게를 더 그쪽에 실은 겁니다. 왜냐? 정말 매집봉들로 보이는 것들이 많았고 좀 업황 흐름도 그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또 추세를 올려주고 있죠.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파해보 봐야겠죠. 돌파되는가, 여기가 저항 돌파가 되고 돌파되는가 보면서 보유해가야 되는 거고, 보유한 것들은 이제 털어가면서 보셔야 된다. 근데 하지만 신규 자리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KT 서브마린은 신규 자리 때가 없다. 굳이 보시면은 5,500원 정도인데 5,500원 정도에서 해가지고 돌파 여부를 지켜본다라고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5,500원 단위 지지가 나온지를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5,500원대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 이것도 소개시켰던 종목인데 얘기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얘가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 올라가고 추세 바뀌려고 하는 것 같은데 14,200원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근데 안 오죠. 안 오고 되게 힘있게 여기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힘있게 받쳐주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충격이나 흔들리고 뭐 말 그대로 매매 동향에 따라서 한번 쭉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매수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가 오히려 매수 적기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흔들어주는 공포가 나오는 20선 대응까지 보면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반등해 주는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단기 저점에 포착해 볼 수 있는 금액대 설정해 놓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바이넥스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려도 되겠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말 그대로 20선까지도 열어놓고 보면서 20선 때로는 여기 캔들까지도 보면서 이렇게 나눠갈 수 있겠는데 충분히 이렇게 여기 금액대가 제일 중요한 금액대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흐름을 잡아줄 거다라고 보이니까 14,200원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또 모아가는 싼 금액대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입니다. 다 아시는 종목이고 말 그대로 싸이월드 대주주라고 얘기 드렸는데 최근에 정말 제가 3,500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추적 하다가 정말 3,500원대에 정말
엄청나게 세력의 금액이라라고 하면서 튀어 올라줬죠. 세력이 닿자마자 튀어 올려줬어요. 바로 그냥 급등이 나와버렸죠. 튕겨 올라져 버린 거죠. 마이너스 10% 갔다가 쭉 튕겨주는 세력의 금액이었다는 신호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갔죠. 상승 왔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지금 싸이월드 그 수혜주죠. 그러니까 보시면 요건 이제 세력 금액이었다 바닥 보고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요 두 금액을 보시는 게 좋겠죠. 요 두 금액을 보셔라. 두 금액 보시고 지금은 이제 싸이월드 또 뉴스 체크해야 되는데 또 악재 터지면 3,500원도 깨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세력 금액이고 올린 게 있으면 빼고 털고 팔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 재료가 꼭 살아있는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4,700원 구간, 예전부터 얘기드렸던 구간인데 안 왔거든요. 여기 때도 충분히 조정받고 올 수 있는 금액대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자리죠. 횡보해주고 있으면 얘기 드렸죠. 중요한 자리에서 빨리빨리 올려줘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근데 아직 못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금액대 평단가가 위에 있는 분들은 조심히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어유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관심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요겁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큰 상승과 하락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쌍봉 개념으로 이렇게 빠져줬지만 이렇게 쭉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밑단 깨고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 신호가 나온 거예요. 오늘 신호가 되게, 그러니까 금요일날 신호가 되게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닥 한번 파고 내려왔죠. 이렇게 파고 내려온 게 오히려 더 좋다니까요. 왜냐면 개인 털고 한 거니까, 개인 투매를 일으킨 금액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투매를 일으킨 거죠. 투매를 일으켜서 한번 꺾고 털었다. 그래서 개인 매도 유도했다라고 보여지고, 보시면 단기적 금액이죠. 여기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48,000원이 여기가 지지받으면 가장 좋은 자리에, 그래서 지지받고 한다 그러면 우상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 우상향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치는 여기까지 되겠죠. 목표치는 여기 단이 65,000이 강력한 저항대니까 여기 목표치로 보면서 접근해 보는 건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48,000원 500원 정도 최대한 근접하게 매수해보고 털든지 스윙 내든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HMM입니다. HMM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빠르지 말고 급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거래량 들어 1조 8천억 이렇게 엄청난 들어왔지만 분명 단타각은 나올 것이다. 단타각은 나오죠.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힘들다. 그래서 담아볼 수 있는 금액은 31,500원대. 여기에서 여기 꼬리도 있겠지만 꼬리에서 지금 멈춰주긴 했거든요. 꼬리보다도 여기를 보고 싶긴 해요. 이 몸통 구간이 이탈 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면 안 좋아지고, 이탈되더라도 이 추세까지 보면서 분할적으로 나눠가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만약에 설정해 놓으신다 그러면 윗단은 더 싸게, 밑단은 더 비싸게 하고, 나중에 혹여나 다시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금액대 평단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밑단 잡고 비중을 나눠서 잘 배분한다 그러면 뭐 30, 70 이렇게 나눠서 배분한다 그러면 30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추가 매수해서 수익 가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반등대 31,000원 구간대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금액대 평단가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좀 어중간한 자리대, 어려운 자리대에선 분할적 매수가 필수고, 항상 빠지는 거 계산하세요. 항상 열려서 빠질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정말 대량 거래량이나 악재나 터져서 무너져, 이런 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주가가 떠서 돌파 매매나 추격 매수나 눌림목 매수하는 것들은 평단가가 기존 목표치보다 매수하는 비중이 기존 목표치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좀 이렇게 섹터별로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힘든 장이죠. 정말 시장 자체가 지수가 아직 하방이니까. 그래서 힘든 장 속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정말 좀 종목에 따라 섹터에 따라 이렇게 잘 공략하시면 정말 기존에 작년에부터 크게 물려있고 힘든 것들도 조금씩 덜어낼 수 있는 기회장은 열려 있으니까 항상 잘 개인 공부 필수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주말 새해 좀 보시면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한번 좀 보는 걸로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